안녕하세요. 송원기 교수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온라인으로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늘은 3주차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3주차 수업이니만큼 이론적인 부분들, 또 우리가 알아야 될 많은 부분들을 본격적으로 다룰 예정이니까 수업에 집중해서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3주차 수업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3주차 수업은요, 이론적인 부분의 이론 파트에서 국내 마케팅과 해외 마케팅의 정의 및 차이점, 그리고 국내 마케팅, 해외 마케팅의 성공 사례, 그리고 시장 환경을 분석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케팅 불변의 법칙 3장, 4장을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적인 파트에서 내용이 좀 많으니까요, 여러분들이 좀 주의 깊게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내용이 많지만 내용이 어려운 부분들은 없어요. 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부분들이라 편하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수업을 나가기 전에 지난주 수업을 좀 복습하면 좋겠는데요. 마케팅에 대한 저희가 정의에 대해서 배웠죠. 그래서 미국 마케팅 학회에서는 마케팅은 개인과 조직의 목적을 충족시켜주는 교환이 중요하다고 얘기했고, 교환을 가져오기 위해 아이디어, 제품, 서비스에 대한 발상, 가격 결정, 촉진, 그리고 유통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모든 과정이다 라고 얘기했고, 더 넓은 범위에서 러스 와이너는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활동이 바로 마케팅이다 라고 정의에 대한 부분들을 배웠고, 제가 생각하는 마케팅이란 마켓에 ing를 붙여서 시장을 점유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케팅에는 되게 중요한 스윗스팟 어떠한 부분 지점이 있는데, 이 마케팅의 스윗스팟은 마케팅의 4P죠. 4P, 즉 첫 번째 P, product, 두 번째 price, 그 다음에 place, promotion, 이러한 네 가지 P가 최적으로 믹스되어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도록 하는 그 지점 순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스윗스팟에 대한 개념도 배웠고요. 그래서 기업, 소비자 모두에게 최고의 매력을 느끼는 지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마케팅의 스윗스팟을 찾아야 된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뷰티 마케팅의 3요소라고 했을 때 MCM으로 마켓, 컨슈머, 미디어, 이렇게 해서 뷰티 마케팅 전략의 3요소가 있다. 이러한 부분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부분들 다시 한번 정리를 해 주시고 본격적인 금주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주 수업은요, 뭐 어렵지 않습니다. 국내 마케팅과 해외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이라 여러분들이 뭐 쉽게 접근하실 수 있으신데요. 우리가 이제 국내 마케팅, 해외 마케팅을 배우기 전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거 국내 마케팅을 또 한번 한 단어로 또 한 문장으로 정의할 시간을 먼저 갖고 수업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일시 정지 누르시고 여러분이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수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하셨죠? 자, 이제 여러분이 정리하시고 정의한 내용과 또 국내 마케팅에 대한 그런 학문적인 정의는 어떤지 한번 차이를 두시면서 한번 수업을 진행하면 좋겠습니다. 자, 국내 마케팅이란 쉽게 말하면 국내, 우리 한국 내에서 하는 마케팅이죠. 그래서 국내 마케팅이란 국내 전국 규모의 마케팅 활동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케팅 전략은 한 국가의 한도 내에서 작은 지역의 고객을 대상으로 수행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여기서 하는 작은 지역은 한 나라에 국한되어 있죠. 우리가 한 국가 말고 나는 천안 지역에서만 장사를 할 거야. 그래서 천안 지역에만 특화해서 마케팅 활동을 한다 라고 했을 때는 국내 마케팅이라기보다는 지역 마케팅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지역은 국가를 뜻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특정 국가의 고객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고 영향을 미치는 것이 국내 마케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내 마케팅의 장점이 있죠. 장점은 뭐냐면 데이터 및 고객 정보 접근에 용이하다. 그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한국에 살고 있고 또 한국의 문화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또 한국말을 누구보다도 더 잘하고 그렇기 때문에 국내 마케팅의 장점은 데이터 및 고객 정보 접근이 용이하고 의사소통에 장벽이 없다라는 장점이 있죠. 또 그리고 소비자 수요, 선호도 및 취향, 시장 동향에 대해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뭐 우리나라 20 대의 여성 소비자 혹은 20대 직장인들의 그런 여성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요즘 트렌드가 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국에 있고 한국의 언어를 잘하기 때문에 충분히 파악할 수 있죠. 그리고 적은 비용으로 마케팅 활동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전국장으로 대대적으로 광고를 한다면 많은 예산이 들겠지만 적은 비용으로도 특히 지금은 SNS 온라인 마케팅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적은 비용으로도 마케팅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것이 국내 마케팅의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단점은 뭘까요? 즉 한 국가에만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제한된 시장 규모에 따라 성장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내 마케팅에 대한 정의나 장점, 단점을 좀 알아봤고요. 또 이제 해외 마케팅도 무엇인가? 뭐 너무 쉽죠? 국내 마케팅이면 국내에서 하는 거고 해외 마케팅은 어디서 하는 걸까요? 해외에서 하는 거죠. 해외 마케팅.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정의를 한번 적어보신 시간을 가지면 너무 좋겠고요. 해외 마케팅에 대해서 좀 간단히 알아보면 전 세계 국가에서의 마케팅 활동을 의미하는 거죠. 즉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어 마케팅 활동을 하는 게 해외 마케팅이다. 즉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바로 밑에 있는 일본, 중국, 더 나아가서 동남아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뭐 필리핀, 그리고 미국, 유럽 이게 전 세계 국가에서의 마케팅 활동을 하는 것이 해외 마케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마케팅 전략은 본국 이외의 다른 나라, 즉 여러 나라의 다수의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전 세계 여러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장점은 뭘까요? 해외 마케팅의 장점은 즉 시장 확장의 한계가 없죠. 내가 국내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나라에 다 마케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확장의 한계가 없습니다. 또한 다양한 소비자와 다양한 시장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해외 마케팅은 시장 확장의 한계도 없고 다양한 소비자와 다양한 시장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어서 정말 넓은 범위에 우리나라가 5천만 명의 그런 규모를 가지고 있다면 최소 뭐 80억, 뭐 많게는 100억 인구의 그런 인구를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죠. 단점은 뭐냐면 가장 큰 단점은 바로 초기 투자 비용이 크다는 거죠. 어 뭐 아주 가까운 일본에서 우리가 마케팅 활동 뭐 수출을 한 세일즈를 한다 하더라도 일본에 가서 또 바이어랑 협상도 해야 되고 그곳 마케팅하는 대행사와 또 협상도 해야 되고 논의도 해야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국내에서 하는 것보다는 투자 비용이 훨씬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사회 문화적 차이, 또 외화 가치의 변동, 또 언어의 장벽이 존재하죠. 제가 일본어를 잘하면 모르겠는데 저는 일본어를 잘 못하기 때문에 일본에 가면 의사소통하는 데 문제가 생기게 되겠고 또 가깝지만 또 먼 나라이기 때문에 일본과 한국의 문화가 또 다르잖아요. 그래서 문화적, 사회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한국 원화와 일본 엔화가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 마케팅은 시장 확장의 한계가 없다는 장점은 있지만 단점으로 초기 투자 비용도 크고 또 사회 문화적 차이가 있어서 접근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외 마케팅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볼 텐데요. 이 부분도 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외 마케팅은 국내 잠재 고객을 벗어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어디로 해외로 마케팅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국제 무역의 개념과 좀 비슷해요. 그 물건을
내 물건을 단순히 내 물건을 단순히 해외로 판다라고 하는 건 국제 무역의 개념이지만 팔 단순히 그냥 판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판매가 좀 잘 되도록 홍보도 하고, 우리가 마케팅 4P에 대해서 어떤 유통 채널에 들어갈지 유통 채널도 정하고, 또 프로모션, 홍보, 광고도 하고, 이러한 것들을 할 때가 마케팅인데, 또 이러한 해외 마케팅은 일종의 무역과 개념이 비슷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좀 다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브랜드는 해외 지역을 확장함으로써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전 세계의 잠재 고객을 개발하여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해외 마케팅의 핵심은 브랜드가 도달하는 데 관심이 있는 국제적인 잠재 고객을 파악하고 국제 마케팅의 가치를 이해하며 글로벌 마켓 및 광고에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해외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단발성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투자가 들어가서 열매를 맺기까지, 성과를 거두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내가 지속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해외 마케팅 또 해외에 진출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해외 마케팅의 핵심은 브랜드가 도달하는 데 관심이 있는 뭐를 파악하고 뭐를 찾는 걸까요? 국제적인 잠재 고객을 찾는 겁니다. 즉 우리나라의 잠재 고객을 찾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인 잠재 고객을 찾고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꼭 말씀을 드리겠고요. 해외 마케팅은 비즈니스를 글로벌 무대로 이끌고 아직 브랜드에 참여하지 않은 고객에게 도달할 기회를 발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외 마케팅이 복잡한 이유는요, 디테일한 부분에 집중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디테일을 신경을 쓰지 않더라도 내가 하는 그런 전략이나 계획들이 좀 디테일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내가 한국 사람이고 한국의 문화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를. 그러나 해외 마케팅은 디테일한 부분에 집중을 해야 합니다. 왜냐면 다른 문화적인 부분들, 내가 디테일하게 생각한 부분이 그 나라에서는 디테일하지 않을 수도, 혹은 역효과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잘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국내 마케팅은 같은 국가에서 실시하지만 국제 마케팅은 기반 국가를 벗어나 진행되기 때문에 자신의 브랜드가 익숙하지 않은 국제적 잠재 고객과 대화하고 익숙하지 않은 문화, 또 익숙하지 않은 언어 및 관습의 뉘앙스를 파악하는 데 집중을 해야 합니다. 조금 뒤에 이제 해외 마케팅의 어려운 부분들을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요. 그래서 국제 시장으로 진출할 때, 해외 시장으로 진출할 때 브랜드는 핵심 메시지를 통해 해당 지역의 잠재 고객에게 도달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이는 언어 장벽이나 다른 문화적 규범으로 인해 해당 국가에서 미묘한 차이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마케팅의 중요한 부분은 바로 무엇이다? 철저한 시장 조사다. 철저한 시장 조사가 선행돼야지만 성공을 거둘 수가 있다라고 보겠습니다. 사전에 국제적인 마케팅 조사를 진행하고 브랜드가 참여를 유도하려는 새로운 잠재 고객을 위한 특정한 마케팅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성공적인 국제 마케팅의 필수 요소이기 때문입니다. 단순한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우리나라 색조 화장품 시장에서 거의 가장 많이 팔리는 게 붉은색 핑크 계열이죠. 그런데 우리가 붉은색 핑크 계열의 색조 립스틱만 가지고 예를 들어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 멕시코 같은 나라에 최근에 월드컵이 열렸던 그런 나라에 판매를 하고 마케팅을 한다고 쳤을 때 과연 그 브라질, 아르헨티나, 멕시코의 남미의 여성분들이 붉은색의 립스틱을 좋아할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하셔야 되죠. 화장 같은 거 하시면 보시면 남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라색, 좀 지나면 검정색, 녹색, 보라색 이런 립스틱을 굉장히 또 선호하시거든요. 또 색깔도 되게 화려하고 쨍한 립스틱을 좋아하시고, 아이섀도우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국제 시장에, 해외 시장에 진출을 하려고 하면
그 나라의 디테일한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 핑크 계열과 빨간색 계열이 잘 팔린다고 해서 무조건 미국과 유럽과 남미, 특히 남미 시장에 이런 색깔이 잘 팔린다는 거 보장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해외 마케팅의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다? 바로 철저한 시장 조사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내가 이제 국내 마케팅에만 제한하지 않고 해외 마케팅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전 세계 시장을 철저하게 조사하시고, 요즘엔 또 AI나 챗GPT 같은 AI가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시장 조사를 서류적으로 혹은 또 온라인으로 하기는 워낙 편해졌지만 또 이런 온라인 조사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또 직접 가셔서 한번 보시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담으로 이제 제가 이 수업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늘 말씀드리는 게, 방학 때는, 대학생 방학 기간에는 정말 어, 여유가 된다면 꼭 해외여행을 다녀와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내가 온라인상으로 유튜브로 또 뭐 GPT를 통해서 받는 정보 말고 내가 직접 가서 그 나라의 문화를 경험하고 또 음식을 먹고 또 그 사람들과 대화하고 쇼핑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사업을 구상하고 또 비즈니스를 계획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시간이 되시면 어 시간과 여유가 되시면 그런 해외여행을 가는 것들, 단순히 그냥 먹방 투어도 괜찮거든요. 어차피 우리가 먹으러 갔다 하더라도 그거 돈을 환전해야 하고 또 뭐 팁을 줘야 된다고 하면 팁을 줘야 되는 문화들, 그리고 계산하는 문화, 그리고 뭐 향신료 문화들이나 식문화, 또 가면 또 먹기만 하진 않잖아요. 또 쇼핑할 때 어떠한 제품들이 잘 팔리는지, 또 어떤 카테고리의 제품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우리가 눈으로 직접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해외여행을 좀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편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국내 해외 마케팅의 차이점을 좀 알아보고 아마 1교시는 마칠 것 같은데요. 국내 해외 마케팅의 차이점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국내 해외 마케팅의 대표적인 차이점은 제가 뽑는 이론적인 파트가 아니라 제가 느끼는 차이점은 세 가지예요. 첫 번째, 국가와 문화와 검색 환경이 정말 다르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이 꼭 아셨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국가는 진짜 말 그대로 국가죠. 뭐 우리나라, 일본, 중국, 뭐 미국, 유럽 이러한 부분들, 그냥 우리가 나가려고만 해도 출입국 신고서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것처럼 국가가 다르고 또 문화가 다르죠. 아무리 가까운 일본이다 하더라도 우리와 문화가 너무 다르고, 또 뭐 가까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검색 환경이 또 다르잖아요. 이것처럼 국가 문화와 검색 환경이 너무나 다르다. 국가의 부분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러분 혹시 미국 여행을 한번 가보실 기회가 있으시면 어 좀 많이 놀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제가 미국에 처음 갔던 적이 30대 초반이거든요. 저도 대학생 때, 뭐 중고등학생은 물론이고요. 뭐 대학생 때도 미국이라는 나라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가고 싶었던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는 나라인데,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화장품 회사 해외영업팀에서 근무하면서 특히 제가 또 미국 담당이 되면서 미국은 인제 엄청 자주 가게 되었죠. 1 년에 뭐 한 최소 8 번, 9번 정도 미국을 가는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 미국에 가서 이제 뭐 단순히 쇼핑만 하는 것 하더라도 우리나라랑 좀 다른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마트에 가서 내가 과자를 산다고 했을 때 2,000원, 1,900원 찍혀 있으면 얼마를 계산하면 되죠? 1,900원, 2,000원 써져 있는 금액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 금액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바로 VAT라고 하는 부가세가 포함되어져 있는 부분이죠. 그런데 미국에서 내가 2.99 달러짜리, 2.9 달러짜리, 2.99 달러짜리 내가 오레오를 산다고 했을 때 나는 분명히 2.99 달러라고 해서 제품을 샀는데 실제로 결제되는 금액은 혹은 실제로 달라고 하는 돈은 얼마일까요? 거기서 8에서 10% 정도가 더 붙는 거예요. 그러면 뭐 나는 2.99라고 생각했는데 3.3불, 3.4불을 더 3.4불을 내야 되는 거죠. 이건 뭐냐면 미국이나 해외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는 가격을 명시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각 주마다 우리나라 따지면 도마다 그 부가세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가세를 뺀 그런 가격이 적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생각한 것보다 7-8% 정도는 오버해서 지불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저는 미국 가서 알았어요. 분명히 인제 뭐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초콜릿을 산다거나 뭐 옷을 산다거나 할 때 분명히 2.9 불이니까 10 불짜리인데 '왜 이렇게 뭐 11불, 12불이 되지?'라고 생각해서 여기 보면 마지막에 텍스가 붙게 되는, 주별로 텍스가 붙게 되는 것들을 어 그때 알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쇼핑을 하면서도 '아 우리나라가 되게 좋은 나라구나. 우리나라는 부가세가 포함돼 있어서 그 금액만 결제하면 되는데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이 더 나가야 된다.'라는 것들을 미국 출장을 다니면서 알게 됐고요. 또 두 번째 다른 문화, 또 소비 문화에서 다른 부분들이 바로 팁 문화예요, 팁 문화. 여러분도 이렇게 팁을 내야만 하는 레스토랑이나 나라를 가시면 팁이 굉장히 아깝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내가 29,000 원짜리 스테이크를 먹으면 29,000 원만 결제하고 나오면 되잖아요. 그런데 나는 분명히 그 메뉴판에 29,000 원 29.99 불 뭐 30 불짜리를 먹었는데 얼마의 텍스를 더 내야 돼요? 최소 15%에서 20% 정도의 텍스가 아니라 팁을 더 내야 되는 거죠. 즉 서빙해 주고 또 이렇게 음식을 만들어 주는 그 서빙에 대한 그 웨이터들이라고 하죠. 이런 분들의 팁을, 수고비를 따로 책정해 줘야 된다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레스토랑에 가서 이 팁을 줄 거 뭐 팁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뭐 5% 줄 때도 있고 뭐 0 으로 줄 때도 있는데 그때 너무 아까워서 처음에는 팁을. 그리고 중요한 건 또 저는 출장으로 미국 출 아 회 회사 돈으로 출장을 갔잖아요. 팁은 어떻게 될까요? 현금으로 주는 경우가 많은데 팁을 정산할 수 있는, 즉 지출 결의 증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돈으로 또 팁을 줘야 된다는 의식이 있어서 팁을 너무 적게 준 경험이 있어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를 태어날 때부터 팁 문화가 워낙 익숙해서 팁을 당연히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 사람과 또 미국 사람이 완전히 팁에 대한 생각이 다른 거예요. 당연히 줘야 되는 거고 당연히 줘야 되는 부분이고, 또 우리나라 사람이 미국에 갔을 때는 너무 아까운 부분이고, 그래서 문화적인 차이가 좀 있다. 즉 소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화적인 차이가 있다라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러한 소비적인 문화를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해외여행을 가서 직접적으로 뭐 물건도 사고 음식을 먹어보는 거다. 그러니까 해외여행에 가서 단순히 음식만 먹고 쇼핑만 하고 와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가별 검색 엔진, 즉 어떤 걸로 검색을 많이 하냐 이러한 부분들도 참 많은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미국은 88% 거의 90%가 어떤 걸 많이 쓰죠? 바로 구글 많이 쓰죠. 일본도 구글을 많이 씁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바이두라고 하는 우리나라 네이버 같은 검색 엔진을 많이 쓰고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뭘 많이 쓸까요? 구글보다는 네이버, 녹색창 아직까지도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각 국가별로도 검색 엔진이 좀 다르다. 이 검색 엔진이 다르다는 이유는 뭘까요? 검색 엔진이 다르면 그 검색 엔진에 따른 광고가 또 툴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만약에 미국 사람이 한국에 물건을 수출해서, 혹은 제가 미국 회사가 한국에 제품을 판매하고 싶다고 했을 때, 우리는 다 구글에서 하니까 구글에 광고를 많이 해야지 해서 구글에 광고를 많이 했으면 과연 효과가 나올까요? 그렇게 효과가 나오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각 나라가 어떠한 검색 환경을 가지고 있느냐를 분석하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국내 마케팅, 또 해외 마케팅, 또 각 국가별 차이에 대해서 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부분들 잘 기억해 주시고, 오늘 수업의 1교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2교시 시간 때 더욱더 기쁘고 즐겁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 강의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